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네. 향수 얘기 편하게 얘기하려고 음. 나왔습니다. 김동건입니다. 오늘은 정말 편하게 얘기하는 컨텐츠를 찍어보려고 했어요. 이전에 다른 컨텐츠들과는 달리 뭔가 편집이라던가 과한 자막 없이 좀 편하게 이야기를 하는 그런 시간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먼저 오늘 다루고자 하는 얘기는 카피 향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향수를 컨텐츠로 만드는 향수 유튜버다 보니까 어떤 컨텐츠를 만들면 조회수가 잘 나올까 이걸 사실 고민을 하거든요. 일단 올리브영부터 한번 볼까 하고 이렇게 1위부터 10위까지 보는데 1위부터 10위 중에서 한 3, 4개 정도는 카피 향수인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카피 향수라고 딱 단언해서 얘기할 수는 없겠지만 내가 느끼기에는 카피 향수인 것 같았고, 동정님은 카피 향수 써보신 적 있으세요? 써본 적이 그렇게 있죠. 그러니까 얼마나 잘 카피했는가, 어. 어떻게 만들어서 궁금해서 사본 적은 있죠. 제가 뭐 실사용용으로 사긴 좀 그렇고. 뭐 샀어요? 그것도 카피라고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옛날에 이건 뭐 이제 몽블랑 이스플로러가 아. 카피라고 생각하진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맞아. 몽블랑 이스플로러는 제 기준 거의 크리드 어벤투스와 아주 흡사하거든요. 그거는 뭐 이래저래 뭐 이유로 사본 적이 있고, 아니면 그냥 아예 카피 뭐 조말론 타입, 뷰티 타입 이런 것도 궁금해서 사본 적은 있어요. 그리고 길에서 공방에서 만들어서 판매하는 그런 완벽한 그런 진짜 100% 카피한 수 있잖아요. 그런 것도 한번 사봤고. 그래서 저는 이제 완전 어릴 때 막 중학생 때 막 이럴 때 막 돈 없는데 너무 향수가 사고 싶은 거예요. 그때 막 돌체인가바나 알트블 막 이런 거. 그러니까 그때는 막 돈이 없는데 그걸 사고 싶으니까 약간 그거랑 비슷한 뭐 바디미스트 뭐 이런 거를 막 내가 그 베스앤 바디웍스 이런 데서 막 찾았던 거지. 근데 그건 카피라고 해야 되나? 그냥 비슷한 거 아니에요? 근데 약간 외국에서도 그런 거 있잖아요. 듀. 외국에서도 비싼 향수 저렴이 버전 이런 게 되게 엄청 그 자료가 활성화돼 있거든요. 그런 거 막 찾아가지고 쓰기도 하고, 우리나라에선 없는데 해외에서만 파는 섬유유연제 향을 카피한 카피 향수 이런 거 있잖아요. 지금은 스너글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있는데 옛날에는 스너글이 우리나라에 안 들어와 있었거든요. 근데 스너글 향을 제가 너무 좋아해가지고 미국에서 한번 써보고 너무 좋아서 그 향을 카피한 향수가 우리나라에서 파는 거예요. 그거 사보기도 했고, 아니면은 우리나라에 막 빅토리아 시크릿 없으니까 빅토리아 시크릿 향 카피한 거 약간 이런 거 솔직히 사서 쓴 적이 있거든요. 그 동성님이 예전에 제가 좋아할 것 같다면서 선물로 준 그 에나더 스토리즈 바디 미스트 있잖아요. 펄드 코코. 네. 그것도 사실 외국에서는 로라 메르시에의 향수 저렴이. 엠버 바닐라? 네. 그리고 엠버 되게 바닐라는 비슷한. 네, 되게 유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약간 그런 식으로 유명해요? 뭐 내 기준. 몰라. 이게 그런 식으로, 그러니까 내가 카피인 줄 몰랐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카피였어. 이런 게 되게 많은 것 같거든요. 패션 쪽에서도 저는 사실 향수만큼 패션을 잘 알지는 못하니까, 특히 게다가 뭐 H&M이나 자라 이런 데서 저는 옷을 되게 많이 사거든요. 그런 데서 옷이나 가방을 샀는데 알고 보니까 이게 카피인 거야. 이런 게 되게 많아서 저는 솔직히 막 그런 카피에 대해서 도덕적으로 엄격하게 검열을 하지는 않는 입장이에요. 게다가 메이크업 색조 아이템 이렇게 리뷰하는 컨텐츠 보면은 백화점 고렴이, 뭐 로드샵 저렴이 이렇게 좀 비슷한 발색을 하는 두 제품을 이렇게 비교하는 컨텐츠가 되게 많거든요. 그러니까 디올의 무슨 블러셔가 되게 핫해. 그러면은 토니모리에서 그 비슷한 블러셔를 내는 거지. 그래서 이거 두 개 얼마나 비슷한지, 가격 얼마나 차이 나는지, 이게 그냥 논란의 여지 없이 너무나 메인 컨텐츠거든요. 뷰티 쪽에서는 솔직히. 그래서 저도 역시도 그런 소위 말하는 백화점 화장품 저렴이를 소비하는 입장이기도 하고, 근데 사실 그거는 내가 패션이나 코스메틱에 향수만큼 관심이 없으니까 그냥 나이브하게 그거를 좀 더 소비하는 경향이 있을 수도 있는 거고, 근데 향수에 있어서는 제대로 이 문화를 즐기고 싶다라는 마음에 카피 향수를 좀 지향하는 마음이 있는 것 같기도 해요. 사실 그거는 그냥 내가 나에게 당당하면 상관없다고 생각은 하거든요. 그거는. 근데 내가 나에게 당당하면 카피가 상관이 없다라고 전 분야에 대해서 말하고 싶진 않아요. 그럼 분야에 따라서 다를 수 있는데, 왜 분야에 따라 다르냐면, 그럼 이 뭐랄까 도덕이나 그런 관념이 뭐 케이스 바이 케이스냐, 절대 이 얘기가 아니라 향기는, 전 아까 제가 선물로 드렸던 에나더 스토리즈의 그 펄드 코코가 뭐 로라 메리시의 어떤 그 바닐라 향수랑 비슷하다.
그게 카피로 연결될지 증명하는 게 너무너무 어렵다고 생각해요. 아, 바닐라랑 다 비슷해 사실. 이게 우리 오늘 컨텐츠의 핵심이죠. 네, 그러니까 카피 향수가 뭔데를 정의해야지. 맞아, 맞아. 그때부터 이제 내가 카피 향수를 쓸 것이냐 말 것이냐 맞아. 말할 수가 있는데. 맞아, 맞아. 그러니까 그런 카피를 판별해내기 쉬운 분야가 있고 어려운 분야가 있잖아요. 네. 근데 저는 이번 주제 생각하면서 향수의 그 카피가 음악이랑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정말 그 애매한 음악보다 조금 더 어려울 것 같기도 해요. 훨씬 어렵죠. 네. 눈에 보이는 게 있어야지 조금 더 판별하기 쉬울 텐데 향기는 눈에 안 보이잖아요. 제가 그냥 서칭 해봤을 때도 우리 그때 준비하면서 향기의 그 지적재산권 혹은 저작권을 이렇게 내가 가져가기가 혹은 그게 있다고 증빙하기가 굉장히 어렵다고 들었어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을 어떻게든 보여주고 지키고 증빙하려면 향기 자체만으로는 상당히 어렵고 뭐 상표권이랄지 맞아요. 혹은 그 디자인, 로고나 보틀 같은 그런 것과 엮었을 때 그것마저 비슷하다면 이건 카피라고 할 수도 있으나 그만큼 향기의 카피에 대해서는 정말 정의하기가 어렵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실제 사례도 있죠. 랑콤이 이제 트레조라는 향수를 출시했는데 그 이후에 네덜란드의 캐코파라는 작은 회사가 피메일 트레조라는 이름으로 한 10배 정도 저렴한 카피 향수를 내놨대요. 그래서 랑콤이 이제 프랑스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는데 프랑스 법원에서는 그 두 상표 간의 혼동이 없다. 뭐 이런 이유로 패소를 했죠. 그러니까 프랑스 법원에서는 향기는 저작권법에서 규정한 창작물이 아니다. 그러니까 냄새라는 건 정확하게 특정을 할 수 없다라는 이유로 이제 향기의 저작권성을 부정을 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후에 랑콤이 네덜란드 법원의 상표권 침해 소송과 이제 저작권 침해 소송을 동시에 또 제기를 했잖아요. 근데 그때는 이제 네덜란드가 랑콤에 손을 들어준 바가 있습니다. 근데 그때 랑콤이 무슨 크로마토그래피 분석법이라고 그 어떤 그 화학 물질의 구성을 이렇게 막 분석하고 막 해치하는 그런 화학적 기술이 있대요. 그거를 자사 거랑 카피 향수랑 이렇게 분석을 해가지고 봐라 이게 화학적으로 이렇게나 유사하다 이렇게 그 법원에 네덜란드 법원 측에 얘기를 해서 네덜란드가 그 이야기를 들어준 거죠. 그래서 이제 네덜란드 측에서는 그 저작물성을 인정을 해준 건데 이제 프랑스에서는 향기는 저작물성을 인정하지 않는다라고 이렇게 좀 의견이 갈린 것으로 보아서 진짜 아직도 그 향기에 대한 저작권은 좀 왈가왈부되는 상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저 역시도 이건 진짜 애매하긴 하다. 이걸 어떻게 뭐 저작권으로 보호를 해야 되나. 왜냐하면 향기는 뭐 정량화할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눈에 보이는 것도 아니고 실체도 없고 또 같은 향을 맡아도 사람마다 느끼는 게 다르고 이러니까 제가 생각할 때 향수는 생산자 입장에서 차이를 두는 건 굉장히 쉽거든요. 이를테면 뭐 사실 향수 안에 케미컬이 얼마나 많이 들어가는데 그 각각의 비율이 한 향수 브랜드에서 동일하게 향수를 내도 그 롯데마다 향이 조금씩 달라질 수 있어요. 예. 그리고 특히나 천연향 이게 합성 향료를 쓰면 그런 걸 정확하게 컨트롤할 수 있는데 천연 향료를 쓰면은 그쵸 아예 그거는 인간이 잡을 수가 없는 그 불순물에다 섞여 있으니까 맞아요. 그런 점에서 향기가 달라질 수 있는데 하나의 브랜드의 동일 상품에서도 그쵸. 근데 그거를 뭐랄까 이 함량이 아주 정확하게 같지 않고 조금 틀어진다고 해서 인간이 그걸 캐치할 수 있느냐 한계가 맞아. 있잖아요. 맞아. 그래서 뭐 이를테면 저는 무화과가 들어간 향수는 무화과라는 그 과일의 향이 워낙에 아이코닉하기 때문에 그러니까 막 우리가 시트러스, 뭐 만다린, 뭐 유자, 레몬 이런 건 조금씩 차이를 느끼기 어려울 수 있잖아요. 근데 무화과는 이거 무화과다 색이 진하죠. 캐치를 빡 하잖아요. 그럼 무화과 들어간 향수들은 다 서로 카피를 한 것이냐. 맞아. 그러니까 필로시코스 같은 향수가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게 어떤 건 카피이고 어떤 건 아니냐 너무 어렵잖아요. 참 이게 생산자들은 알면서 의도적으로 했다 쳐도 그거를 이제 소비자 혹은 사용자 입장에서 이게 카피다 혹은 상대 측에서 카피다라고 말하는 거는 내가 맡아봤더니 비슷하던데 맞아. 이걸로는 설득력이 부족하다. 맞아. 그리고 그때 당시에 그 네덜란드의 작은 향수 회사에서 항변하기를 아니 근데 랑콤 트레저도 솔직히 완전한 오리지널은 아니다. 그 랑콤 트레저 역시도 과거에 다른 향수랑 되게 비슷하다. 근데 그것은 왜 완전한 창작물, 완전한 오리지널이라고 하고 우리는 왜 카피라고 하냐 이런 식으로 항변을 하기도 했고 또 일각에서는
그렇게 좀 향이 유사하다고 해서 하나를 카피 향수, 모작이라고 해버리면은 앞으로 조향사들은 그렇게 모작이라는 타이틀 씌울까 봐 무서워서 어떻게 창작을 하겠냐. 그 오히려 더 창작 활동을 침해하는 거다. 뭐 이런 식으로 보는 견해도 있더라고요. 향수는 비슷한 것이 나오고 쏟아지는 것에 대한 그 억제 장치를 만들기가 어려우니까 좀 카피냐 아니냐 얘기하기 되게 어렵지 않나. 맞아요. 그리고 되게 명작이라는 향수를 하나 만들었어요. 그럼 그 향수를 만드는 어떤 뭐 비율이 있을 거 아니에요. 화학 원료라던가 그런 것을 공식화해서 특허로 등록을 할 수 있대요. 그러니까 그 화학 구성을. 근데 그렇게 잘 안 하는 이유가 특허법상 20년이 지나면은 그 레시피가 이제 공개가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손해야, 조향사나 브랜드 입장에서는. 향수는 솔직히 타임리스 아이템인데 20, 30년 지나면 더 가치가 높아져야 되는데 그때 레시피가 다 공개돼 버리면은 오히려 손해잖아요. 그러니까 특허법상으로도 좀 뭘 안 받는 게 거의 관례처럼 되어 있어서 더 애매한 분야기도 하죠. 그리고 그런과 동시에 약간 좀 자기 검열을 하게 되는 게, 내가 만약에 올리브영에서 어떤 향을 맡았는데 그게 롬브르달로 뭐 예를 들어서 너무 비슷해? 그게 뭐 한국 브랜드고 가격이 뭐 10,000원이야. 그럼 아 이거 또 롬브르달로 카피했네? 이러고 그냥 내려놨을 거거든요. 근데 페널리건스 루나 있잖아요. 그것도 솔직히 딥티크 롬브르달로 이후에 나왔고 롬브르달로랑 되게 비슷하잖아요. 루나가 이후던가요? 네, 루나가 이후에 나왔어요. 루나는 2000년대 이후에 나왔고 롬브르달로는 2000년대 이전. 그러니까 루나를 많은 분들이 롬브르달로 순한 맛이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곤 하잖아요. 근데 페널리건스가 어떤 브랜드인지 알고 내가 그 브랜드의 가치를 아니까 나는 전혀 그들이 딥티크 롬브르달로를 카피했다고 생각을 하지 않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게 어찌 보면은 사대주의인가? 아니면 내가 그 브랜드의 명예에 내가 나도 모르게 좀 편견을 가지고 있는 건가? 라는 생각을 좀 하게 되더라고요. 그런 게 없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생각나는 게 그 조향사, 우리는 이제 향수를 어느 정도 좋아하다 보면 조향사를 쫓게 되잖아요. 근데 같은 조향사가 만든 향들 중에 되게 비슷한 것들이 있어요. 이를테면 그러니까 그럼에도 카피라고 생각 안 하게 되는 그런 사대주의일 수도 있지만, 뭐 이를테면 그 라티잔 파프미의 그 프리미의 휘기를 이제 올리비아 자코베티가 만들었죠. 네. 근데 올리비아 자코베티가 딥틱에서 필로시코스도 만들었죠. 네. 근데 이제 프리미의 휘기에가 그냥 알려지기로는 최초의 무화과 향수라고는 알려져 있는데 필로시코스는 진짜 엄청난 글로벌 베스트셀러인 무화과 향수잖아요. 근데 그 두 개가 사실 굉장히 비슷하단 말이에요. 근데 조향사가 그 올리비아 자코베티의 단일 인물이니까 뭐 누가 누구 걸 뺏겠네 뭐 이러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근데 차갑지 않냐 그니까요. 이런 말은 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솔직히 그 자라에서 최근에 데저트의 선셋이라고 킬리안의 엔젤스 쉐어 저렴이 순한 맛 버전이다라고 나온 게 있는데, 나올 게 나왔네요. 네, 그것도 그 둘의 조향사가 같거든요. 그러니까 진짜 이 정도면은 정말 명망 있는 조향사로도 혹시 자기 복제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예전에 제가 한창 그때 향수 그냥 뭐 올리브영에 있는 거 좋아하다가 니치병에 걸리는 시기가 있었어요. 되게 어릴 때인데, 그래서 막 그때 막 이센트릭 몰리키스 막 이런 거 막 직구하고, 그리고 그때 본드 넘버 나인이라고 그 브랜드도 아 이거 되게 니치병에 딱 맞는 그런 브랜드라 가지고 센터 오브 더 피스인가? 센터 오브 피스? 하여튼 그 살짝 연보라색 빛나는 그거를 이제 사서 맡아봤는데 랑방 에클라 다르페랑 똑같은 거예요. 그 당시에 내가 느끼기에. 근데 랑방 에클라가 훨씬 더 저렴하고 대중적인 브랜드잖아요. 근데 내가 본드 넘버 나인이라는 그 브랜드의 어떤 그 니치스러움을 아니까 랑방 카피했구나 이런 생각이 전혀 안 들더라고요. 아 그냥 둘이 비슷하네? 약간 이렇게 생각이 드는 걸 봐서 자기 검열을 하게 되더라고요. 이제 사대주의에 휘둘린다는 것은 뭘 반증하느냐, 그만큼 객관적으로 차이를 입증하기가 어렵다. 맞아요. 어떤 게 무엇의 카피냐 아니냐 뭐 그런 걸 증명하기 어려우니까 다른 외부적인 요소에 의해서 휘둘릴 수밖에 없고. 또 생각난 게 저 CK1 진짜 오래 썼거든요. CK1 너무 좋아하고 여전히 한 번씩 그냥 뭐 생각나면 그거는 생각나면 사기에 괜찮은 가격이고 또 올영에서 얼마나 할인 많이 해요. 근데 저는 CK1이랑 갑자기 이름이 생각 안 나. 그 페날리곤스의 대표적인 그 노란 색깔 시트러스 향수 있잖아요. 코커스. 쿼커스.
굉장히 비슷해요. 맞아 비슷해. 네, 맞아 비슷해. 사실 그냥 블라인드 아니 두 개를 한 번에 이제 비교해서 맡으면 다르거든요. 그거 확실히 다른데 그냥 어느 날은 코커스 뿌리고 어느 날은 CK1 뿌렸을 때 다른 향수 뿌렸니 이런 생각은 안 들 만큼 비슷해요. 근데 CK1이 뭘 카피했겠어요. 그 그러니까. 대단한 조향사와 대단한 그 향수가 아무리 저렴하지만 근데 페날리곤스의 그 코커스가 나 지금 그 뭐가 먼저인지 지금 찾아보고 싶은데 지금 기억이 안 나. 근데 만약에 이후에 출시했다면은 페날리곤스가 그 포커스가 한 20만 원 정도 했을 텐데 CK1을 카피했다고 생각하기 어려울 거잖아요. 맞아. 좀 그러면 오히려 그럼 저렴한 브랜드들이 또 억울할 수도 있고. 맞아. 진짜 애매한 영역인데 최근에 제가 이제 다이소 향수를 이제 리뷰를 하려고 다 사봤는데 제가 그때 다이소 향수를 리뷰할 당시에도 내가 가지고 있는 사대주의라던가 편견 같은 거 다 내려놓고 그 어차피 저는 원래도 아시겠지만 뭐 10,000원 이하의 뭐 빅토리아 시크릿 바디 미스트 이런 거 되게 좋아하잖아요. 그래서 뭐 그런 저렴한 거에 대해서 딱히 편견 가지지 않고 한번 써보자 해서 다이소 향수들 써봤는데 뭐 카피인 것도 카피인 것 많고 진짜 그냥 향이 편하지가 않더라고요. 저는 좀 이제 향수 안 좋아하는 사람들이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향수 많이 뿌리면은 코 아파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근데 저도 약간 다이소 향수에서 그런 느낌을 받기는 했거든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하나당 가격이 2,000원인가 3,000원이에요. 그런 거 생각하면은 저는 솔직히 올리브영에 있는 다른 카피 향수들보다 훨씬 낫다고 생각하거든요. 적어도 다이소 향수는 거품은 안 꼈으니까. 그런 의미에서 한번 동성님한테 질문을 드리고 싶은 게 두 가지 향수가 있습니다. 1번 소위 말하는 타입 향수. 그러니까 조말론 블랙베리 앤 베이 타입 향수입니다. 재현율 99%. 이렇게 명시가 되어 있네. 막 니치 향수 한 병 살 돈에 우리 타입 향수 6병 살 수 있어요 라고 광고하는 대놓고 우리는 이거를 카피했다라고 말하는 타입 향수가 있어요. 두 번째는 이제 절대 그런 말 안 해. 카피했다, 뭐에서 영감받았다 이런 방구도 없어. 이거는 우리 브랜드에서 뭐 조향사가 어떻게 만들었고 어디에서 영감을 받아서 만들었고 하고 근데 카피야. 둘 중에서 뭐가 더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카피인지 증명을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가정해야 되나? 동성님이 느끼기에 이거는 95% 카피다 싶어. 내 느낄 때 누가 더 나쁜가? 너무 명쾌해요. 전 전자가 나빠요. 전자 나빠요? 왜요? 일말의 노력도 기울이지 않았고 아까 예시로 뭐 조말론 블랙베리 앤 베이 99.9% 카피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거는 내가 볼 때 피해를 끼친 거고 그건 법적으로 제재를 걸 만한 요소가 있다고 봐요. 그죠. 그러니까 법적인 문제가 돼서 나쁘다라고만 말하는 건 아니지만 그렇게 법이라는 어떤 정형화된 툴로도 그들을 건드릴 수 있을 소지를 줄 정도로 그럼 사실 이렇게 민법적으로 인간적으로는 더 나쁘다고도 말할 수 있는 거니까 저는 그 둘 중에는 전자가 명확하게 나쁘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 질문의 요가 뭔지는 알겠어요. 차라리 대놓고 하는 거랑 이렇게 비겁하게 숨기고 하는 거랑 뭐가 더 나쁘냐 이런 질문일 수도 있거든요. 네네네. 뭔지 다 이해는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둘 중에 뭘 더 나쁘다고 개인적으로 생각하냐면은 저는 전자. 저는 당연히 말씀하신 것처럼 상표권을 침해했다는 그런 법적인 이슈에 있어서는 당연히 전자가 나쁘고 이거는 뭐 더 말할 가치도 없이 여기가 더 잘못했다고 보는데 죄송해요. 근데 지금 시중에 있는 것들은 그 정도로 진짜 법적으로 그렇게까지는 플레이 안 하고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침해하지 않는 선에서 근대 사람들이 은연중에 알만한 선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뭐 조말병 이렇게 조말땡 이런 식으로 조땡땡 뭐 이런 식으로 하든지 그럼에도 저는 그 뭐 진짜 나쁘다 그거 생산자들 나빠 그거 쓰는 사람들 나빠 이렇게 말하는 건 아니고 근데 그 둘 중에 굳이 선호도를 고르자면 그래도 후자가 낫다. 근데 저는 적어도 전자는 위선적이진 않잖아요. 거짓말을 안 했잖아. 근데 얘네는 카피해놓고 거짓말까지 했어. 거짓말은 안 했어. 굳이 말을 안 했어. 그러네. 그러네. 그래도 저는 원래 향수를 소비한다는 게 향기를 소비하는 거라고 생각 안 하거든요. 브랜드와 맞아. 그 이야기와 환상. 어차피 화장품 환상이에요. 맞아요. 패션도 환상이지만 환상은 어떻게 보면은 뭐랄까 거짓말일 수도 있고 맞아요. 과장일 수도 있고 허영이죠. 허영. 허세가라고 꼭 나쁜 건 아니죠. 내가 갖지 않은 혹은 나를 보완하는 뭔가를 더 입히는 거니까 그런 성격에서 봤을 때 그런 위선의 성격이 애초에 이 제품에 들어가 있다. 그래서 맞아. 뭐 그런 걸 가져가고 말하는 거를 뭐라 하는 거는 이
자가당착에 빠지지 않을까. 맞아. 그럴 수 있죠. 진짜 앞서 저희가 계속 얘기하기도 했지만 애호가들 사이에서 찬양받는 브랜드 중에서도 다른 향수, 기존의 향수랑 되게 비슷한 경우도 많고 아까 얘기했듯이 진짜 저명한 조향사들 중에서도 자기 복제하는 경우도 많으니까. 자, 그러면은 동성님은 카피 향수 사용을 비판하는지 아니면은 그것조차 수용해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입장인지 뭐 이런 거? 이쪽은 약간 회색 분자의 영역이 될 수밖에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도 뭐랄까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말하기는 어려워요. 80만 원짜리 내가 인생에서 이런 향 만날 수 있을까 싶어서 좋은 향수, 8만 원짜리 카피 향수. 저는 그럼 되게 고뇌하다가 둘 다 안 살 것 같아요. 왜요? 그러니까 80만 원짜리는 비싸서 어. 제 기준 향수가 80만 원이면 좀 도를 넘은 소비예요. 누군가에게 도를 넘지 않았을 수도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내가 그 향이 너무 좋은데 그게 있는 걸 알면서 8만 원짜리 저렴이를 사자니 그 타협했다는 느낌을 스스로 받기는 싫어요. 그래서 그럴 바에 그냥 둘 다 안 산다. 전 8만 원짜리 사요. 근데 8만 원짜리는 딱 8만 원치의 만족감을 느낄 수 있으니까 그냥 기대치를 내려놓고 8만 원치를 사서 저는 제 유튜브 컨텐츠에서도 여러분 이거 한번 써보세요라고 좀 소개할 의향도 있기는 한데 근데 이렇게 한번 물어볼게요. 향수를 좋아하는 사람으로서 이 씬이 좀 더 발전되길 원하잖아요. 근데 그렇게 똑같은 안전하고 복제된 향, 그 이제 이미 유행하는 스타일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향만 계속 생산이 된다면은 그것이 바람직하지 않잖아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아니 근데 저는 솔직히 그게 나쁘고 좋고가 아니라 만약에 정말 안전하다고 생각하고가 맞아요. 안전하다고 100% 장담할 수는 없어. 안전한 방향으로 자꾸 향수를 만들면 뭐 업계가 이렇게 발전이 없지 않겠냐. 그거는 저는 명제부터 조금 부정하는 게 만약에 그런 현상이 벌어져요. 그럼 단 한 명의 조그만 독창적인 뭔가를 던지기만 해도 그 사람은 확 되겠죠. 왜냐면 혼자 다르니까. 그러니까 오히려 그렇게 모두가 동일해지게 되면은 자연스럽게 독창적인 사람이 쉽게 나올 수밖에 없어요. 모두가 다 독창적일 때는 선택지가 많아서 뭐가 좋은지 어려우니까 그 중에 가장 검증된 안전한 것을 따라하게. 그러니까 이건 향수뿐만 아니라 다 똑같아요. 모든 사회의 어떤 모든 영역에서 그러니까 너무 다양하면은 그 중에 탑라이너를 따라가는 게 안전한 선택이 될 수 있겠지만 모두가 다 똑같아 버리면은 조금만 다르게 해도 각광받게 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자연스럽게 뭐랄까 만들어질 수밖에 없는 흐름이지 이게 뭐 다 똑같으면은 발전이 없어진다 이렇게 비관적으로는 안 봐도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근데 동성님이 그렇게 좋아하시는 프레데릭 말 옹께서는 그렇게 얘기하셨는데요. 그렇게 똑같고 안전한 향만 계속 나오면은 럭셔리 향수 업계는 침체된다. 근데 전 이렇게 말하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거는 본인이 이렇게 우려를 말씀하신 걸 수도 있지만 약간 그 원피스 안 봤죠? 너무 맞습니다. 보신 분들 계실까? 그 골디 로저라고 전대 해적왕이 있거든요. 그 사람이 사형 당하면서 대해적 시대를 열었어요. 나는 프레데릭 마론께서 대해적 시대를 연 거예요. 왜냐면 그 다 똑같은 그 상황에서 그런 말을 했잖아요. 근데 제가 아까 말한 그 단 한 명의 그 혁신자 그게 프레데릭 말이에요. 내가 볼 때는. 아, 난세의 영웅. 네. 그런 사람이 계속 나올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자연스러운 흐름인데 만약에 그럼 그 다 똑같이 카피하다가 다 똑같고 그랬다가 저해되다가 멸망하냐? 아니거든요. 멸망하기가 더 어려워 제가 볼 때. 원래 영웅은 난세에 나오는 법이니까. 난세에 나올 수밖에 없고 그 사람이 평시에 어느 시대에서도 영웅이었을 거냐? 아니에요. 어느 시대에서 영웅이 아니었겠지만 난세기 때문에 자연스럽게 나온 영웅. 그러니까 이를테면 프레데릭 말님이 그런 영웅이 된 거니까 약간 본인이 한 말을 본인이 이렇게 극복해버린 그런 케이스가 될 수도 있고 저는 시계 산업에 대해서도 말할 수 있을 것 같은 게 뭐랄까 한때 그 시계가 이게 남자들이 많이 아는 영역이긴 한데 그 오토매틱 시계가 있고 그 쿼츠 시계 이제 전자시계라고 하죠. 그 기계식 시계가 있고 전자시계가 있는데 그 일본에서 처음 그 건전지로 가는 시계를 이렇게 보여줬을 때 진짜 사람들은 다 이 럭셔리 시계는 다 망할 줄 알았어요. 뭔 얘기인지 아시죠? 아, 네네네네네. 클래식 시계가 사실 더 비싸고 관리하기도 어렵고 부정확하고 온갖 단점 다 갖고 있고 이 건전지 시계가 훨씬 여러모로 그냥 무조건 다 좋은데 그래서 럭셔리 시계가 망했냐? 아니죠. 다른 식으로 발전을 했죠. 그 가치를 이렇게 올리면서 오히려. 그러니까 저는 그 향수도 그렇다고 봐요. 그렇게 모두가 편리한 길을 선택할 때 그렇지 않은 사람이 그게 아니기 때문에 더 각광을 받을 것이다. 프레데릭 말 할아버지가 그런 말씀하신 거는 그냥
너네 멸망할 거라고 내가 예언하는 거야가 아니라 그냥 영웅이 있으면 빨리 나와라 지금이 기회야 라고 그냥 경종을 울리신 것이 아닌가. 너무 공감되네요. 너무 공감되고. 쩔었다. 찢었어? 그리고 이제 처음부터 이제 동성님과 저희가 좀 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카피 향수라는 것은 첫째, 카피 향수라고 단언하기 너무 어렵다. 그것이 너무 애매모호하기 때문에 일단 쉽게 비판할 수 없다. 그리고 둘째, 난 안 쓸 건데 니들 쓰던 말든. 약간 이런 태도인 것 같긴 해요. 누가 다른 사람이 쓰든 저는 뭐 그렇게 하세요. 근데 저희는 안 쓸 거예요. 약간 요 정도의 스탠스는 좀 비슷한 편인 것 같아요. 근데 거기에 있어서 저는 조금 더 근데 나는 저렴이를 좀 더 적극적으로 찾아다니는 편이고 동성님은 굳이 그런 거 찾는데 시간이 쓸 필요 있나? 근데 뭐 가성비 찾아서 쓸 거라면은 써? 약간 이런 태도이신 것 같고. 그럼 나도 반대로 이런 질문을 해보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그 좋은 향수의 저렴이를 발견했어요. 네. 인생 향수로 정착할 수 있어요? 아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은 그 저렴이를 쓰는 게 내가 진짜 좋은 향을 찾다가 쓰는 게 아니라 미신님은 나는 가성비 향수를 써가 아니라 그냥 그것도 하나의 손쉬는 체험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조금 달라 접근 방식이. 정확해요. 맞아. 네. 이 정도의 향기를 많이 즐기는 사람, 그러니까 이거는 난 이게 싸서 써가 아니란 말이에요. 정확해요. 네, 진짜. 이거 이런 것도 있네. 약간 위선에서 자유로울 수 없단 말이지. 나는 그런 뭐랄까 허세, 허풍 이런 거 들지 않았고 실제로 가성비만 좋으면 난 그걸 써가 아니라 들켰다. 이런 것도 있네. 이렇게 들켰다. 나 이렇게 가격 같은 거 신경 안 쓰는 사람이야 라고 위선하는. 코스프레를 한 사실 그냥 해본 건데. 들켜버렸다. 저는 아까 그 동서님이 뭐 하신 말씀 그 란세 영웅설 그것도 너무 동의를 하고, 그리고 또 한 가지 저는 그 뭐 딱히 카피나 저렴이를 좀 비난을 하고 싶지 않은 게, 뭐 어떤 씬이나 문화든 그 씬의 퀄리티나 수준이 높아지려면은 그것을 즐기는 사람이 많아져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걸 즐기는 사람이 많아지고 대중화가 되면은 굳이 어떤 노력을 하지 않아도 그 씬의 문화는 그냥 저절로 수준이 높아진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그러려면은 일단 이 문화에 들어오는 사람이 많아야 되고 입문하는 사람이 많아야 돼. 그런 거에 있어서 봤을 때 저렴이 향수가 어찌 보면은 향수에 관심 없던 사람도, 예를 들어서 나 진짜 향수 관심 없고 돈 쓰는 거 아까운 사람인데 올리브영에서 어떤 향수 뿌려봤더니 너무 향이 좋아. 10,000원인데 이거 향이 너무 좋네? 샀어. 써보니까 너무 좋아서 막 검색을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메종 프랑시스 커정 바카르루조 저렴이래. 카피래. 그러면 메종 프랑시스 커정이라는 브랜드가 있었어? 라고 그 향수 문화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는 사람이 한 명이라도 더 생기잖아요. 맞아요. 저는 그렇게 한 명이라도 더 생기는 게 되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해서 저 맨날 말하잖아요. 나 같은 향수 인플루언서 더 많아져야 되고 연예인들이 향수 얘기 더 많이 해야 되고 이것을 즐기는 사람이 더 많아지면은 당연히 외국에서 더 좋은 향수들도 들어오고 또 우리 자체적으로 한국에서도 또 좋은 향수가 나올 거란 말이죠. 왜냐면은 이것을 즐기는 사람의 수준이 높아지니까 이 수준을 만족시켜줘야 되니까. 그래서 그런 어떤 진입장벽을 낮추는 데 있어서 카피 향수라던가 뭐 이런 저렴이 향수들이 한 몫을 해주지 않을까라는 그런 희망을 좀 가지고 있는 거죠. 너무너무 공감하는 부분이 이제 막바지에 나온 것 같은데, 저도 처음에 향수 취미를 시작할 때 뭐 데메테르 그때 올리브영에서 코튼블루가 9,900원이었거든요. 12ml짜리 살 수 있잖아. 그런 거라든지 이제 뭐 점점 올라가서 마크 제이콥스, 뭐 CK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온 거니까 저도 처음부터 갑자기 뭐 프레데릭 말 못 사죠. 약간 그런 거 좋아하세요? 전시 같은 거? 많이 다니진 않아요. 네, 그래서 저도 뭐 예술, 미술 잘 모르거든요. 전시 그렇게 잘 가지도 않고. 근데 요즘에 이제 보면은 전시가 어떤 막 되게 예술적인 가치가 있다기보다는 어떤 조악한 인스타 밈 같은 거 그냥 모아놓고 아니면 그냥 인스타 인증샷용 전시회에서만 끝나고 이런 전시회들도 되게 많잖아요. 근데 그것을 보고 저기에 가는 애들은 저거 솔직히 문화적 소양이 있어서 가는 거 아니고 그냥 인스타 인증샷 남기려고 가는 거잖아 라고 비난을 하는 사람들도 있더군요. 근데 나는 그 문화예술계의 전체적인 발전에 있어서는 그렇게 전시회 한 번도 안 가고 그 사람들 비난하는 것보다 100% 허세로 100% 보여주기 식으로 조악한 인스타용 전시회를 한 번이라도 가는 사람이 훨씬 더 발전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야지 그 씬이 더 커지고 그래야지 그 규모를 보고 해외에서 더 아티스틱한 전시회도 들어오고 그렇게 유명한 전시회가 들어와야지 나처럼 예술 알못인 사람도 저게 그렇게 유명하다던데 한번 가볼까? 라고 이렇게 또 진입을 할 수 있게끔 그렇게 만들어주는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뭔가 무작정 비판을 하다기보다는 어떤 그 현상이라던가 왜 그런 것을 사람들이 소비를 하는지 이런 것을 좀 풍부하게 고려를 해보는 게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얘기를 하다 보니 결론이 대승적인 차원에서 카피 향수를 장려해야지 발전에 기여하게 되는 것일까라는 생각이 들죠. 결국 그런 게 결론이 결국 그럴 거면 아까 물어봤던 질문에 대해서 그러니까 카피 향수라고 대놓고 말하는 게 낫냐 아니면은 스근하게 그냥 아닌 척 뭐 그냥 말하지 않고 하는 게 낫냐. 그럼 뭐 전자일 수도 있고. 원래 모든 것은 다 입체적인 그 양면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제가 뭐 엄청 알려진 사람은 아니고 사실 유튜브도 뭐 우리 미진님이 이제 잘 불러주니까 자주 오기도 하고 또 다른 이제 태연이 태연 채널에서 나가면서 이렇게 향수 얘기를 하는데 제가 뭐 의도한 건 아니었지만 어쩌다 보니 캐릭터 메이킹에 잡혔다든지 말을 하다 보니 제 성향이 드러나든지 모르겠는데 되게 원칙주의적이고 아오. 되게 뭐랄까 그 근본주의적인 그런 사람으로 보여진 것 같긴 해요. 근데 엄근진 엄숙까지는 아니지만 하여튼 근본에 그냥 목숨 거는. 근데 나는 근본이나 그런 전문성, 그런 오리지널리티를 굉장히 존중하고 그런 게 어려운 걸 알고 나도 그런 걸 하고 싶어 하니까 그게 멋있다고 생각해서 존중하긴 하는데 전 진짜 주의하는 게 근본 지상주의라고 하자면은 그것에 집착하면 정말 그건 안 좋다고 생각해요. 근본일수록 오리지널일수록 뛰어나다 이런 것에 갇혀버리면 뭐랄까 진짜 굉장히 배타적인 맞아. 사회나 사람이 응. 된단 말이죠. 그러면 아까 말씀하신 대로 오히려 발전을 저해할 수도 있고 진짜로. 그래서 그렇지 않는 사람이라는 거를 한번 말씀드리고 싶었습니다. 그 빈티지 향수 수집하시는 분들이 맞아요. 종종 계시잖아요. 꽤 있어요. 그분들은 조금 더 매니악하고 더 진중하게 이 취미를 즐기시는 걸 수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각광받는 것도 좋고 그게 이제 또 신에 더 영향을 줄 수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네. 저는 그렇게까지는 가지 않게 됐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맞아요. 조금 더 좀 그분들보다 대중적이고 상업적이지 않나. 그래서 전 맞아요. 스스로 주변에서 저를 되게 엄청난 향덕으로 알고 막 향수에 미쳐 있는 사람인 줄 알고 또 실제로 타채널에서 향친놈이라고 하고 그러는데 아니, 어느 정도 그런 게 맞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를 보면은 아주라도 향친놈에 있는 것 같은데 그 향친놈의 월드가 있거든요. 진짜 그 찐의 세계. 거기에서는 이렇게 제가 스스로 주변에 말하길 나는 그냥 문지기 정도다. 나를 거쳐서 그 문 안으로 들어가면 거기 막 뭐 사대천왕 있고 막 그 군대가 있고 막 그런 사람들을 저는 많이 알고 있거든요. 나보다 더 미쳐 있는 사람들은. 그래서 무슨 얘기를 하려고 얘기를 꺼내는지 모르겠는데. 근데 저도 되게 공감이 가요. 동성님이 진짜 향수를 좋아하는 사람이기는 하지만 그렇게까지 막 그 향수 근본주의자들의 느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제가 어디 가서 그러니까 그 향신놈이라고 말하기가 조금 조심스럽고 부끄럽고 그 뭐 자격 그게 라이센스라면 나는 그 정도 라이센스는 못 달 것 같다는 생각을 하는 게 정말 딥한 분들이 있어요. 맞아요, 사실 맞아요. 지금 언급해도 될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 센스쟁이님 뭐 같이 향수 유튜버시고 근데 네네네. 결이 다르잖아요. 성별도 다르고. 맞아요. 근데 전 센스쟁이님 개인적으로는 알지 못하지만 딱 봐도 알 수 있어. 이 사람 찐이다. 뭐 저도 뭐 못지않게 안다라고 뭐 생각할 수도 있고 뭐 우리가 그 바운더리가 조금 다를 수는 있겠지만 저는 사실 되게 뭐랄까 존중하거든요. 맞아요. 어쩜 저도요. 이렇게까지 뭐랄까 깊이 빠져서 정말 사랑하고 그러실까? 나는 맞아. 이 정도의 그 열정은 아닌 것 같은데라는 생각이 들어요. 깊고 넓게. 그쵸. 네, 맞아요. 그래서 저는 진짜 센스쟁이님도 그렇고 또 알렉스님도 알렉스 센트님 저는 그렇게 완전 마니악한 분들이 많이 계셨으면 좋겠거든요. 근데 그와 동시에 나처럼 어떤 마니아와 대중을 좀 이어주는 저는 그렇게 제 자신을 그렇게 생각해요. 마니아와 대중 사이에 있는 그런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나보다 훨씬 더 대중적인 사람들도 있어야 될 것 같고 나 그보다 훨씬 더 향수에 이제 막 입문하는 사람도 있어야 될 것 같고 이 다층이 다 다층적이어야지 그게 조화롭게 어우러지지 뭐 어느 한쪽에만 이렇게 쏠린다면 그거는 별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생각을 해서 네 센스쟁이님이나 알렉스 센트님 혹시 보고 계신다면 나중에 한번 같이 만나서 얘기하면 재밌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드러나 있지 않은 분들 중에서도 정말 막 그 고인물들이 있어요. 그리고 혹은 내가 그분들보다 향을 더 브랜드나 향수의 그 종류를 많이 안다고 생각하는
하는 어떤 사람들이 있다 쳐도 그 사람들이 시향기를 기가 막히게 쓴다든지 맞아 그러니까 맞아. 향수를 즐기는 이 영역에 있어서 능력의 종류가 많고 맞아 뭐 맞아. 취향의 종류가 많으니까 음. 그런 데 있어서 어떤 것을 근본이고 어떤 음. 것을 오리지널의 그런 능력이라 말할 수 있는가 향수 고수냐 누가 이런 건 사실 그냥 의미가 없어요. 맞아. 네. 그래서 저는 진짜 동성님 보면은 향수를 진짜 좋아하고 향수에 되게 흥미 있어 하지만 어떤 나쁜 의미의 허세가 없어서 좋아요. 내가 이걸 이만큼 쓴다? 나 이렇게 너희가 모르는 근본 브랜드 쓰니까 너희랑은 달라. 이런 게 없어서 좋아요. 나 이런 거 좋아해서 나 써. 근데 네가 뭘 쓰던지 너 그 네 취향이니까 난 존중해. 이런 태도가 있어서 저는 너무 좋다고 생각해요. 뭐 제가 로자도브를 몰라서 안 쓰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비싸서 못 쓰지. 그게 뭐그 고평가는 화세 브랜드가 절대 생각 안 하고 엄청 훌륭한 하우스인데 로자도브가 이제 로자도브가 향수 좋아하는 사람들 사이에서는 정말 굉장히 하이엔드에 있는 브랜드란 말이죠. 근데 대충 예측해보건데 그 사용하시는 분들 중에 저는 뭐 그게 뭐 허세를 부리기 싫어서 혹은 뭐 그게 뭐 고평가 이런 개념이 아니라 훌륭한 하우스고 뭐 좋은 브랜드고 정말 훌륭한 향인데 일단 저는 비싸서 굳이 사용하지 않는 경우고 근데 누군가는 그게 뭐 돈을 물쓰듯 써도 돼서 산다 이렇다기보다는 정말 고평가에서 그거 하나를 딱 오로지 사용하시는 분도 있겠고 혹은 정말 여유가 있어서 그게 합리적인 소비라서 사용하시는 분들도 있겠고 그러니까 뭐 저한테 그런 나쁜 허세가 없어서 좋다고 하셨지만 뭐 저도 항상 그런 걸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고 애초에 성향도 좀 그렇게 건조한 편이긴 하니까 그런 것 같아요. 근데 향수를 즐긴다는 거는 우리는 이미 기본적으로 맞아요. 약간의 허세는 많아요. 드리고 싶은 거야. 예. 많아요. 진짜 제가 뭐 어디 가서 나 조말론 딥티크 좋아해 라고 말하는 것보다 나 어제 주얼러리치스 그거 써봤더니 괜찮더라 이렇게 말하는 게 솔직히 더 내가 있어 보이는 거 솔직히 아는데 나는 그 뭐랄까 제가 만약에 오늘 뭐 주얼리스트 뿌렸어요. 근데 나 누가 물어봤을 때 주얼리스트 뿌려라고 그거 뿌렸어라고 말하는 게 좀 민망하더라고. 나도 너네 이거 모르지 하고 이렇게 나도 그런 거 가끔 허세 부려도 진짜 그게 그 화장 상세가 먹힐 수도 있고 멋있을 수 있잖아요. 근데 그걸 부정하고 싶진 않은데 아주 민망하더라고. 카피 향수 얘기하다 어디까지 온 건지 모르겠는데 카피 향수 하다가 왜 주얼러리치스까지 왔는지 모르겠는데 결론을 얘기하자면은 카피 향수를 알고 쓰든 모르고 쓰든 그게 카피 향수라고 단언하기가 어렵기 때문에 왜냐면은 향기라는 것은 실체가 없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굳이 비판하지 않겠다. 하지만 우리가 쓰지는 않겠다. 왜냐? 굳이 쓸 필요성을 못 느끼고 어떤 매력을 못 느끼니까. 하지만 그들이 씀으로 인해서 이 향수 시장이 넓어지고 진입장벽이 낮아진다면은 그렇게 해라 라고 말하고 싶기까지 하다. 왜냐면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이 씬이 더 좋아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리고 그와 동시에 그 카피 향수를 쓰는 사람들과 아주 대척점에 있는 완전한 향수 근본주의자들, 향수 마니아들 그들 역시도 분명히 존재를 해야 되는 사람이고 그들의 의견도 우리는 존중을 하고 싶다. 그래서 우리 다 더불어 같이 잘 살자라는 저희 뭐 기호 2번 향수당 미지입니다. 정치인 같은 발언. 근데 그렇게 모두를 아우르는 정치를 하면 표 못 받는 거 알죠? 그러니까 이렇게 하면 안 되는데. 프랑스를 따라가야 되는데 아우 이렇게 하면 안 하긴 확실히 해야 되는데. 돼. 아휴 안 되겠다. 카피와의 전쟁 제가 치러서 이기겠습니다. 분명히 오늘은 그냥 컴팩트하게 그냥 간단하게 얘기하자 했는데 역시나 얘기하다 보니까 할 말이 많아져서 꽤 오랜 시간 이야기를 하게 됐는데 사실 얘기하다 보니까 생각지도 못한 부분들까지 좀 이야기를 나눌 수 있어서 좀 흥미로웠던 것 같고 어떠셨어요, 동성님은? 그러니까 저는 사실 카피 향수 하자고 했을 때 별로 할 말이 없었거든요. 그래서 관심사가 아니었죠. 그쵸. 그래서 원래 보통 뭐 하자고 하면은 좀 준비를 그렇게 많이 하는 편은 아니에요. 그냥 항상 생각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그거를 정리해서 꺼내는 게 더 중요한 스타일이거든요. 막 더 많아지면 정리가 안 되고 복잡해서. 이번에는 너무 할 말이 없을까봐 오히려 조금 정리를 해서 준비를 좀 했어요. 그랬어요? 할 말을 준비했는데 문제는 준비한 것보다 딴 얘기를 더 많이 해요. 내 생각보다 재밌게 얘기하고 있는데 이 영상 보신 시청자분들도 좀 재밌게 봐주셨으리라 생각이 들고요. 저희 처음으로 이렇게 팟캐스트 형식으로 가볍게 해봤는데 어떠셨을지 모르겠어요. 저희는 재밌었는데 우리 시청자분들도 재밌으셨길 바라고요.
재밌게 보셨다면 댓글로 여러분들의 생각도 많이 많이 달아주시고 다음에는 이런 얘기로 한번 대화해주세요 라고 신청해 주시고 싶은 주제가 있다면 자유롭게 신청을 해주셔도 좋습니다. 저희 여기에서 진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긴 시간 저희와 함께 해주셔서 너무너무 감사드리고요. 저희는 기회가 된다면 다음에 다시 한번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